청약 때문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당첨된 사람이 또 당첨되고 그 가족이 당첨되고 그 사람한테 컨설팅 받은 사람들이 당첨되고 이렇기 때문에 안 좋은 제도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청약 통장을 해지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안 좋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일단 분양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청약 통장 어차피 난 못 사니까 해지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어차피 당첨 가능성이 낮아 되는 사람만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청약 통장 해지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콤이 마비됐다, 접수 시간 마감을 연장해가지고 청약을 했다, 로또 청약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때 들어갔단 말이에요. 청약홈에 들어갔는데 청약홈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60시간 나오더라고요. 360시간.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이제 358시간, 그 다음에 56시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접속이 끊겼습니다. 접속 끊겼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저 그 다음날 들어가서 했거든요. 다음날 들어가니까 이렇게 있다가 바로 이렇게 접속되더라고요. 접속돼가지고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넣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청약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되게 좋아요. 일단 새 아파트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당첨만 되게 되면은 이 단지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제도예요. 이걸 자꾸 수정하다 보니까 불공평한 제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어려워요. 좀 괜찮은 단지가 나오게 되면요, 청약통장 만점 통장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한 3, 4개 정도 나왔는데 청약통장 만점이 84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무주택 기간은 그럴 수 있죠. 청약통장 가입 기간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걸 늘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인 가구는 만점이 69점이고 5인 가구는 74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더 늘릴 수가 없잖아요, 부양가족을. 그래서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그냥 해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청약은요, 점수가 높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청약은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청약은요, 준비가 한 80% 정도 되는 거고 운은 20% 정도 돼요. 그래서 전략에 대한 얘기들을 해볼 건데, 일단 청약 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전략을 짜기가 되게 쉬워요. 제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전략을 짜기가 되게 쉬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을 하나 추천하는데, 임성배의 청약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뭐 청약에 대한 꼼수를 넣어놓은 게 아니라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청약은 대학 입시 제도 같다. 그래서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좋은 대학에 그냥 넣으면 되지만, 약간 점수가 낮더라도 잘만 노리면은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면은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평형을 고르는 역발상, B씨는 자신이 노부모 특별 공급의 조건이 충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침 사는 집 주변에 로또 분양이라고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이가 나서 당첨이 되고 싶었습니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은 작은 평형인 59제곱미터에 청약을 했습니다. 평수가 넓지 않으니 경쟁률도 낮을 테니까 결과는 당첨. 84제곱미터는 청약 경쟁률이 2자릿수를 기록했지만 59제곱미터는 미달이 났습니다. 당분간은 좀 불편하겠지만 전매 제한이 끝나면 팔고 넓은 아파트로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청약제도를 되게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내가 꼭 필요한 평형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첨되고 나면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걸 팔고 이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제도를 이해하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청약에 대한 책들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제도에 대해서 제일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청약을 하게 되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같이 떠요. 그럼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다운받아가지고 보면 되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이해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건이 맞는지 어떤지를 따져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동탄역 그 분양 나온 것도요, 부정청약으로 인해 가지고 나와서 로또 분양이 된 거거든요.
조건이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요, 이렇게 주택청약 FAQ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놓은 이런 책을 냅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내가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전략을 좀 짤 수 있는데, 요거는 다운받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칸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청약 FAQ, 그리고 어떤 것들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막 적어놨어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선 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 지역은?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인 아내가 유주택자인 남편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친정부모의 세대별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무주택자인 친정부모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자격이 인정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어디서 찾아보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읽어보면 나한테 조건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페이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페이지가 총 몇 페이지야? 241페이지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읽는 거는 힘들고, 시간 날 때마다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조건만 꼭꼭 집어서 보시면 됩니다. PDF 파일이어가지고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혼자서 내가 청약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랑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이해, 요 두 가지만 하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청약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청약이라는 게 준비한다라고 해서 100%로 당첨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청약을 준비한 사람 중에서 80% 이상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도를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조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도 다른 사람보다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청약은 원래 당첨됐던 사람이 또 되고, 그 사람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설명을 들었던 사람이 되고, 컨설팅을 받았던 사람이 또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됐던 사람이 또 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청약을 준비하면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청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